보험계약의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인 IFRS 17에 대해 언론 기사를 검색해보면 보시는 것과 유사한 제목의 기사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회계 기준이 새로 도입될 뿐인데 보험업계가 시행시기 연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자본 확충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회계 기준인 IFRS 도입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회계 분야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인 IMD는 한국의 회계 분야 국가 경쟁력을 2010년에 46위로 평가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회계 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계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국제회계 기준을 2011년에 전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IFRS는 회계 기준이 있는 전 세계 166개국 중 144개국이 도입하고 있어 87%라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U, 호주, 남아공이 2005년,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2011년에 각각 도입을 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일본, 중국은 IFRS 의무 적용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회계 기준인 USGAAP에서 보험계약 평가 기준이 2023년에 시가로 변경될 예정이며 일본은 상장기업 중 198개사가 IFRS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회계 기준이 IFRS와 유사합니다. IFRS 적용 대상 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인 외감법 시행령 제6조 회계 처리 기준에서 적용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권 상장 법인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를 비롯한 은행, 증권, 신용카드 회사가 IFRS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IFRS는 총 41개 기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보험계약 회계 기준은 IFRS4입니다.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 기준이 17번째로 제정되어 IFRS 17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IFRS 17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IFRS 17 도입 배경입니다. 현행 보험계약은 국가별로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보험 산업만의 특수한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과거 정보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원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이익 정보가 명시적이지 않아 보험계약자나 투자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IFRS 17이 제정되었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으로 인해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타 산업과 일관된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정보를 이용하여 보증 및 옵션 가치 등이 포함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 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시를 확대하여 투자자를 비롯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FRS 17은 보험계약 회계 처리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현행 기준인 IFRS4를 제정하였고 이후 2007년부터 2단계인 IFRS 17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2017년 5월 IFRS 17 기준서가 발간되고 이후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2020년 6월에 기준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과 IFRS 17과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IFRS 17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행 기준인 IFRS4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 부채 평가입니다. 현행은 보험 상품 개발 시 가정을 사용하는 원가 평가이지만 IFRS 17은 평가 시점 가정을 사용하는 시가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자본 및 손익 변동성이 증가하므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익과 비용 인식의 변화입니다. 현재는 보험료 수취 시 수익을 인식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상보험금, 예상비용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현재는 계약 초기 대부분의 이익을 인식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기간 동안 균등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의 질과 회계 투명성이 향상되어 외형 경쟁이 아닌 이익 중심 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IFRS 17의 보험 부채는 이행 현금 흐름인 미래 현금 흐름, 할인율, 위험 조정과 그리고 계약 서비스 마진으로 구성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은 보험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현금 흐름의 평균값으로 현금 유출액인 보험금, 사업비 등에서 현금 유입액인 보험료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할인율은 이러한 미래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 조정을 통해 예상과 다른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합니다. 계약 서비스 마진은 보험계약 이익의 현재 가치로 이를 통해 보험계약의 기대 이익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미래 현금 흐름의 변화를 간단한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 금액이 10,000원이고 보험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합니다. 할인율이 8%라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산식에서 보듯이 4,632원이 되고 할인율이 2%라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8,203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리 변화를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 상태표 변화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은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므로 시장금리 하락 시 채권 평가액에 의해 자산이 증가하여 자본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급 여력 비율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IFRS 17은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므로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증가합니다. 만약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인 듀레이션이 유사하다면 증가폭이 유사하여 자본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자산보다 부채 듀레이션이 더 길기 때문에 금리 하락 시 부채가 더 많이 증가하여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 비율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본이 부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 50% 이상 잠식 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2년 연속 자본금 50% 이상 잠식되거나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다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 제도에서는 지급여력 비율이 100%보다 작으면 보험회사는 감독 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공고, 요구, 명령 등의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적기 시정 조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점포 관리 효율화,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듯 부채 시가 평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의 이익을 나타내는 계약 서비스 마진 평가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유출 현재 가치가 7,500원, 위험 조정 1,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보험료가 10,000원인 경우 현금 유출 현재 가치와 위험 조정 금액을 차감하면 계약 서비스 마진은 1,500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익은 보험기간 동안 배분하여 이익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보험료가 8,000원이라면 500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손실을 나누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 금액을 즉시 인식합니다. IFRS 17에서는 이익은 보험기간 동안 배분하고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익 비용 인식 방법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보험기간 초기에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로 만기 환급금 등 투자 요소도 매출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IFRS 17에서는 보험기간별 이익이 평준화되고 투자 요소는 매출에서 제외됩니다. 신계약비의 경우 현재는 최대 7년간 상각되지만 IFRS 17은 전체 보험기간 동안 상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신계약비만 포함되며 상품개발비, 교육훈련비와 같은 간접 신계약비는 현금 흐름에 포함되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IFRS 17은 예상과 실제 차이가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원천별로 이익을 즉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과의 큰 차이입니다. 상품별로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20년인 종신보험의 경우 현행은 계약 초기에 수익이 높고 이후 감소하지만 IFRS 17은 보험기간 동안 나누어서 인식하므로 균등하게 수익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15년인 연금보험을 보면 현행은 종신보험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IFRS 17은 보험 수익에서 투자 요소인 만기보험금, 해약 환급금 등이 제외되므로 보험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 손익계산서의 표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IFRS4에서는 보험료가 보험 관련 수익이지만 IFRS 17은 보험 수익에서 보험료가 삭제되고 보험금, 사업비, 계약 서비스 마진 등을 기초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보험금과 사업비 등에서 예상과 실제가 동일하다면 계약 서비스 마진에 의해 보험이익이 결정되므로 안정적인 이익 인식이 가능합니다. 보험 관련 비용으로 분류된 준비금 전입액의 부채 이자 비용이 IFRS 17에서는 투자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 이익과 투자 이익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익별 원천을 재무제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FRS 17은 보험 부채 시가평가와 보험 수익 인식 방법 변경이라는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현행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채 평가 시 사용하는 가정이 상품 개발 시점에서 평가 시점으로 변경되는 시가평가 도입으로 자본 및 손익 변동성이 증가합니다. 보험 수익은 보험료 납입 시점이 아닌 보험 서비스 제공 시점에 따라 인식됩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이익이 원천별로 표시가 되므로 이익 투명성이 증가합니다.